네, 안녕하십니까. 알코올 중독자 입니다. 가 AA 12단계, 4단계 점검 발표.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도덕적 생활을 검토했다.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의 변화 없이 단지 숨만 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단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앞으로 단줄 생활의 걸림돌로 예상되는 나의 문제점을 모두 고르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정서적인 부분은 우울, 외로움, 자기연민, 절망감, 화, 분노, 짜증, 불안, 마른 주정이 있고요. 생활 부분에서는 조절주의 지배, 충동성, 불규칙한 일상생활, 불면이 있고요. 사고는 부정적 사고, 자기 비난, 교만, 자만, 남 탓, 질투, 거짓말, 변명한 태도, 관계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미숙한 대화 기술, 자기 주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정서적인 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어, 저는 가족들의 죽음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하고 기다리던 중에 여자친구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서양 친구 두 명도 잃었고요. 이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정신적인 충격에다 폐쇄 공포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대로 무너진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차올라 그게 다였습니다. 큰 누나를 영원히 못 본다는 생각에 화도 났고 외로움과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일상은 날로 피폐해져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술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적 생각은 어디든 절 따라다녔고 화를 참지 못하면 술을 마셨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고 그럴수록 저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마음에 든 게 없었고 짜증 분노의 성질을 못 이겨 욕을 해대며 제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열등감에 빠졌고 자기 연민, 현실 부정, 불안 초조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꽁꽁 숨겼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고 짜증나고 성질나면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친구들이며 대인관계 모든 게 나빠져만 갔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보낸 하루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고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췌장염에 걸렸고 정말 고통스러운 통증을 버텨가며 참았습니다. 현망 증상까지 나타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고양이가 여자로 보이고 괴물로 변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환시환창은 집에서도 들렸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인 줄 알면서도 여러 번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외로움,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식은땀에 금단 현상이 심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살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 생활, 당뇨병 증상이 심해져서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마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밖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4년간 금수공무원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는 친구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비참했습니다. 매일 술만 마셔도 했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서울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가서 어머니 모시면서 살다 보면 안정되겠지 생각을 하고 섬으로 들어가 살았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 모든 걸 걸고 올인했는데 당뇨병에 내 모든 게 허물어지다니 분노가 차고 넘쳤죠. 다 잊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고 배도 한쪽 사서 어부로 살자 결심했죠.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충동성 하나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죠. 일을 하다가도 충동성이 오면 여수 시내로 나가서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술만 마셨습니다. 한 번 시작된 충동성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잊은 지 오래였고 고향으로 내려올 때 했던 마음가짐도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와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난 아들도 아니라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췌장염이 재발해서 몰핀까지 맞아가며 어머니 간호를 받으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술만 마셨다 하면 똑같은 증상으로 입퇴원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저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섬에서는 마실 수가 없어서 여수로 나와 그냥 미친놈처럼 살았습니다. 친한 형님이 공원에서 술 마시다 피를 토하고 죽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한 것 같습니다. 사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생각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나란 놈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등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기가 올라오면 스트레스와 함께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짜증, 분노, 불안이 심해져 제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자신을 비난하기 바빴고 교만, 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너 때문에 여자친구가 죽었어. 어머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은 나 하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좋았던 날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막막했으니까요. 이력서를 내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럼 그렇지. 너는 안 되는 게 당연해.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십니다. 며칠이고 깨고 마시고 정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고 싶었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현재를 부정했었습니다. 정말 분노가 심했을 때가 있는데 당뇨병으로 직업을 잃었다는 것이 제일 분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고 사장님도 원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무책임한 게 싫었고 길을 잃은 사람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술을 택했는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계.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일상생활이 행복했었습니다.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사랑했던 직업이었고
힘 닿는 데까지 해야지 하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 당뇨병으로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술 문제는 더욱 심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것도 제겐 큰 고통이었습니다. 금세공 기술밖에 몰랐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찾으려고 노력 한 번 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들, 친구, 지인들, 가족마저 연락을 피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렇게 나온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잊혀질 정도면 마음으로 대하지 말 걸. 다 부질없는 짓이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형과 누나들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하고 술을 전 끊기 힘들거든 줄여나 보자 하는 권유에도 저는 계속 술병을 사다 나르고 취한 저를 보더니 형 누나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제 인생도 대인관계도 전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게 술이었습니다. 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직업,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내 주위에 있는 동료, 친구들, 가족까지 잃었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돌아온 건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저 술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관련된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오랜 시일이 걸리겠죠. 사람을 잃은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오, 기타. 정서 생활 사고 관계를 점검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성격적 결함, 자기 비하, 스트레스 등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되면 재발을 거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제 자신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못한 게 결국은 중독자가 돼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더 이상은 반복된 삶을 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나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변의 혈친자나 치료진에게 고백하고 조언을 구했나요? 그들이 평가하는 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가요? 나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신자나 치료진에게 고백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저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짜증과 스트레스조차도 제겐 큰 걸림돌이 됐으니까요. 산책을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뭐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교육 참여하고 AA 모임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상담 연담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준비가 되냐고 물으시길래 대답을 하고 먼저 중독자임을 시인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 비하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결함, 자신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요동치고 다 그만두고 태어나자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이미 엉킬 대로 엉켜서 제 머릿속은 도무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명상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의 문제점도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병원 생활에 적응이 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입원을 한 이후 목표를 생각하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걸어가야 할 목표가 확고하다면 나 자신을 믿고 올인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목표 하나만 믿고 3년 넘게 아무 일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제 자신에게 수많은 고비마다 잘 대처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저의 문제점은 결단력 상실, 무능력하다, 우유부단하다, 사람 사귀는 게 남들보다 느리다입니다. 노력을 안 하면 모를까, 노력을 한다면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핵심자가 있습니다. 저의 감정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안 좋다고 하시고 AA 모임 참석해서 평온함을 찾으라고 합니다. 3. 나의 문제점 중에서 지금까지의 단주 생활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점검해 봅니다. 1. 나의 문제점 중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번 초기만 해도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4년이 다 돼가는 현재 제 모습은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제가 예전에 제 모습을 조금은 찾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된 부분은 제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루도 잊지 않고 연습했고 기억했습니다.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화 프로그램, 온전한 생활, CBT 교육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비움과 채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요동치지 않아 좋았고 심리적으로 평온한 상태여서 집중해서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과거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온갖 사건, 사고, 실수, 그리고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응어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씩 해결해내는 재미도 있었고 해결했다는 성취감에 기분도 좋았습니다. 심리서적을 읽으면서 회피하지 않고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자존감,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고비도 많이 있었고 다 그만둘까 하다가도 영상과 일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치의 원장님, 황장선님, 시도진, 협심자 모든 분들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나의 문제점 중에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은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스트레스, 질병에 관한 것들, 지속되는 습관, 버릇, 분노, 부정적 사고 등이 있습니다. 죽어야 멈출 것 같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더 깊숙이 빠져들지 않게 노력 중입니다. 좀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는 편이지만 스트레스가 오면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견디는 게 다였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짜증, 부정적 사고방식은 지금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동 실천하는 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췌장염, 당뇨병, 치아, 담석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합병증으로 이어질까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49년을 살아가는데 습관, 버릇, 분노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면 그전 같으면 내 맘대로 했겠지만 지금은 심호흡을 하고 눈 감고 명상을 하다 보면 알아듣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 봤는데 부정적 생각은 여전합니다. 부정적 생각 때문에 명상도 배웠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야 이 외에도 많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퇴원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정서적 어려움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마음의 안정감,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리게 사는 생활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주위를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뿐이었죠. 만일 좀 느리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모를 일이죠. 이번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가 찾은 답은 좀 느리게 살면 어때였습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뭐가 보이는지, 내 과거는 어떠했는지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정직하게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길 테니까요. 2. 심리적으로 부정적 요소들을 훈련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명상, 일기, 기도, 음악 듣고 자연 풍경 보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겠습니다. 지겹다고 도중에 그만둔다면 위기 상황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취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취미 명상, 일기 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3. 재발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신을 믿고 인내하며 긍정적으로 고비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요. 방법이야 많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명상과 일기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 낚시 여행 등으로 저를 찾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4. 제 내면 속에 있는 저를 찾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늘 부족했던 생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정이 많고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회피하는 것보다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패배에 익숙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습과 훈련, 실행으로 옮길 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는 여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생활적인 어려움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반주고 뭐고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죠. 저는 질병이 있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합병증에 대비도 해야 되고 식단부터 해서 인슐린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매일 먼저 운동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혈당 체크도 매일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됩니다. 하루 계획표를 세워서 계획표대로 생활을 할 겁니다. 낚시, 여행, 캠핑, 등산을 하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2.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목표와 계획이 준비되어 매일 연습, 복습, 훈련해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술을 마시게 되면 합병증으로 죽는다입니다. 사실은 죽는다 말을 한 분이 제 주치의입니다.
췌장염으로 자주 병원 입원해서 그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술 끊어야 된다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단주가 절실합니다. 병원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유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중독센터 협심자 치료진과 소통하고 AA 모임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3. 위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이 섬이다 보니 낚시, 등산, 여행,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배낭 메고 여행을 떠납니다. 돌아와서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취미생활은 낚시를 정말 좋아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한 다음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재발의 위험이 찾아올 때 협심자 위대한님 치료진과 상담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주하다 재발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단주가 엄청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혼자서는 안 된다고들 합니다. 저는 협심자와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위험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험 신호가 오거나 위기 상황일 때 치료진과 상담하고 위험하다 느낄 때 바로 입원하겠습니다. 협심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중독센터를 찾아 상담도 받겠습니다. AA 모임을 떠나서 단주할 수 없듯이 AA 모임을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사고의 어려움이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숙제에 빠져 산 결과 저는 머릿속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화되었고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비난, 교만, 자만, 거짓말 등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될 수 없지만 평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생활하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술 마시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자명하거든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성격적인 결함,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들을 인정하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유를 찾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2. 다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천천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를 다시 보면서 과연 내가 전부 내려놓는 게 맞나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찾아내서 극복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단주하고 싶습니다. 명상과 기도, 일기, 자기점검을 통해 자기점검을 매일 하면서 즐겁게 일상생활을 살고 싶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3.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 자신의 변화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적인 결함, 부정적 사고, 나의 문제점, 분노, 스트레스, 거짓말 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는 명상과 일기, 심리서적을 통해서 제 자신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게 자기 변화가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독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예전처럼 살지 않으려면 매일 연습과 복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노력합니다. 4.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여 사고적 어려움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조금은 터득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명상과 일기, 점검일지를 쓰자. 회신자에게 조언을 구하자. 치료진과 소통하자. AA 모임에 빠지지 말자. 항상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자.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약속한 목표가 저를 변화시킨 겁니다. 저도 힘들고 지치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때까지 하자 위로하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7. 관계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인관계와 겸손함과 정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도 술 문제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가족들 외에 모두 단절된 상태입니다. 대인관계는 상대가 누구든 신뢰와 정직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총괄실장으로 승진되고 기세등등했고 위아래도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명씩 신뢰를 잃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된 아픔도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거짓말이 난무하고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죠. 좋은 인상으로 신뢰와 정직함으로 다가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 자세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고 조급함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성격도 참아야 하고 좋은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대화를 끊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말을 끝내면 해도 되거든요. 3. 익숙한 대화, 자기 주장의 어려움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독서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말을 하는 연습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 하려고 했던 말도 버벅대기 마련입니다.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 주장의 어려움은 내성적인 성격 탓도 있지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4. 관계적으로 과거를 재조명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게 많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3년 넘게 생각과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매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신께서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8. 앞으로의 인생에서 단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단절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가장 소중한 목표가 있다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단지 유지하는 것,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이 저의 소중한 목표입니다. 먼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식단 조절, 운동, 정기검진,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퇴원을 해서도 하루 계획을 지키, 겨- 퇴원을 해서도 하루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진이 도와주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무겁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실천으로 옮겨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 전환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은 삶은 제게 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아온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단정 짓기는 싫습니다.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기는 싫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중독자가 되고 말았죠. 다시는 꿈꾸는 삶은 고통스럽지 않은 삶, 스트레스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행복한 삶이 주어지지는 않겠지요. 물론 대가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거저 오는 게 아니니까요. 될 때까지 수백 번이라도 노력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예전의 저로 살기는 끔찍하게 싫으니까요. 단주 유지는 AA 모임 안에서 단주하는 것입니다. AA 모임을 떠나서는 재발의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단주는 혼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룹을 이뤄서 단주를 해도 힘이 드는데 너무 외롭고 고된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뚜렷하고 희망이 있기에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독센터 치료진 협심자 위대한 힘을 통해서 행복한 단주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온다면 좋은 여성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혼자서 살아온 세월도 정말 힘들고 험난했는데 가족의 품에서 쉬고 싶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병원에서 갈고 닦은 것을 저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9. 이상의 나의 문제점과 관련된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혼자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면 언제든지 고백하고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 생각입니다. 한때는 술 문제로 관계가 멀어졌지만 지금은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안부 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독자가 되고 나서 실망한 적도 많았지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실망감을 줄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단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자 위대한님 치료진 중독센터입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혁신자가 있습니다. 섬에서 이장일을 보고 계신데 20년이 넘었습니다. 혼날 때도 있지만 친구처럼 잘 대해 주십니다. 내적으로 제 감정 상태를 주로 얘기하고 저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앞으로도 관계를 유지하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조언을 구할 생각입니다. 중독센터도 매일 이용할 것입니다. 퇴원했다고 끝이 아니라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받고 교육 들으면서 AA 모임도 빼먹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어서 언제든지 찾아가 고백하고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진입니다. 저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시켜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사님, 치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과 방향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퇴원에도 치료진과 소통하겠습니다. 제 감정 상태와 일상생활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상담도 받겠습니다. 보다 강하고 단단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A 모임입니다. AA 모임을 통해서 단주하겠다는 신념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AA 모임은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멤버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AA 모임을 떠나서는 단주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AA 모임 안에서 단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다해 단주하겠습니다. 10. 나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자기 비하, 부정적 생각,
충동성, 분노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포기할까 생각도 많았습니다. 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냐 하면서 제 자신을 바로 보게 됐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고 제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수록 괴롭고 힘들었지만 변화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이 반복될 것 같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해도 제 자신을 찾는 여행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더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양씨가 고생 많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내 맘 알지? 저는 제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중독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독자다라고 인정하기까지 5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남 탓을 하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부정적인 합리화로 저는 비참하게 버텨온 것 같습니다. 나는 남들과는 달라. 나는 지극히 정상이야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독자가 된 줄도 모르고 살다가 한참 후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중독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됨으로써 인정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조절음주, 마른 주정, 갈망감 등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제 앞길을 가로막겠지만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힘 협신자 치료진 AA 모임의 도움을 받으면서 꺾이거나 무릎 꿇지 않고 슬기롭고 정직하게 겸손함으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감 잃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명상과 일기, 낚시, 등산, 여행을 통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저는 명상과 일기, 기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에게 있어 명상은 안식처이자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단주는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힘, 협심자, AA 모임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마주하되 이상을 쫓는 바보 멍청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주를 유지하는 것도 나 혼자가 아닌 AA 멤버들과 함께라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손잡아주고 단주 유지하는데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고 아낄 것이며 사랑하고 고향에서 단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생각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AA 5단계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도덕적 생활을 검토했다를 위해 나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맹세합니다. 이상으로 AA 12단계 중 4단계 점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Ben 선생님한테 단계 발표지 발표하고 싶다는 말 들으면서 할 때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읽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하니까 Ben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라고 하셨었죠?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저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어요. 저 수정하면 이제 발표 안 하고 그냥 퇴원할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개인의 문제를 보는 건데 수정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조금 처음에 노력하지 않고 안 봐줬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민하면서 작성한 4단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4단계라는 발표는 개인의 결점이 과거엔 어떤 게 있었는지, 현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발견하고 노력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적 결함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결함을 시정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 선생님이 많이 찾아냈어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래서 그 결함들이 이제 자신의 파괴적 음주의 잠재적 원인이라는 것을 조금 깨달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보는 배 선생님의 문제 중에 하나는 타인의 문제를 조금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단계 발표를 준비할 때도 나는 이렇게 길게 썼으니까 맞고 짧게 쓴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은 거야 라고 처음에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길이나 시간과 횟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짧은 문장에도 본인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길게 쓴 사람 중에서도 솔직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본인의 문제를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수정을 했어요. 원래 핑계가 많았어요. 음주는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시작됐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핑계가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좀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자신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은 좋은데 교만과 오만을 뺀 회복 과정을 조금 거치시면 좋겠고, 많이 수정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과정에 몰입하고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수 배 선생님 담당 의사입니다. 뭐 너무 공들여서 잘 써주셨죠.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다른 환자보다도 아마 잘 써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대로만 이 점검한 내용대로만 100% 실천할 수 있으시다면 뭐 성공 확률은 99% 이상이겠죠. 이게 우리가 더 초점을 가져야 될 건 이렇게 공들여서 자기 검토를 하고 준비했던 계획서가 이후에 계속 정말 실천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 아마 이 자기점검 과정에서 고민했던 만큼 여수 배 선생님께서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 뭐 배 선생님이 본인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부정적 정서나 그 결과물, 행동적 결과물도 결국 음주나 이런 문제들, 부정적 정서는 우울이나 외로움, 절망감,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술을 마셨다. 어, 갑작스러운 뭐 여자친구의 사망이나 이런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폭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과 결과만 집중을 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번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응. 우리 여수 배 선생님이 그 당시에 본인이 찾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다라는 이런 부정적 핵심 믿음 스키마가 결국 작동해서 본인을 그런 안 좋은 결과물로 이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기간 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도 본인도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을 해야겠다, 바꿔나가야겠다는 결심도 하셨으니까, 그 결심 흔들리지 마시고 꼭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의 전환이 결국은 단주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 배 선생님 항상 잊어먹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자기 점검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토론이 좀 부족한 건 좀 아쉬운데 4년의 병원 생활과 고민을 1시간 안에 압축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